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배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아시죠? 기생충. 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도 받고 봉준호 감독도 상을 받아서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도 다 하나같이 유명하죠. 이미 유명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등장해서 또 더 유명해진 분도 있고요. 그리고 송강호 씨, 예, 원래 유명했지만은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아주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송강호 씨가 한 그 배역, 이 배역도 참 의미 있는 배역이었죠. 김기택이라는 이름의 그 극중 인물입니다. 이 김기택, 송강호 씨가 연기한 이 김기택은 어떻게 보면 뭐 주옥 같은 대사, 또 송강호 씨가 표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사들을 또 해서 더 좀 이렇게 유명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김기택이 한 대사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용어,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은 바로 계획이죠. 영어로는 plan, 그렇죠? 계획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대사들을 했을 때 그 대사들이 다 이렇게 좀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뭐 이게 정말 명언이다. 또 요즘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쓰는 말로는 정말 우리 머리를 띵하게 한다고 해서 띵언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오,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한테 보통 한 말이었죠.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또 이것도 이제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계획이 있으면은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이런 대사. 또,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게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파장을 준 것 같아요. 계획 없는 게 계획이다. 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실패할 일도 없고 어긋날 일도 없어. 그래서 다 기특이한 말들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계획이 있으라는 말일까요? 없으라는 말일까요? 계획이 있는 게 좋다는 건가? 없는 게 좋다는 건가?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많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영화 애청자분들은 기택이 한 마지막 말, 이거에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고 어긋날 일도 없다. 뭐 이 대사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여기에 무게를 둬서 많이 이렇게 결론을 이쪽으로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어야 된다 쪽으로. 또 이 말이 이제 위기와 갈등이 뭐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부잣집의 가족들이 약간 이제 위장 취업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하나씩 취업을 해서 이렇게 부잣집에서 어떻게 보면 부잣집 원래 그 주인들이 놀러 간 날,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거기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원래 그 계획은 하룻밤을 잘 지내고 그 부잣집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부자 행세를 하면서 잘 이렇게 보내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이 부잣집이 놀러 간 그 장소, 어떤 그 계곡도,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막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캠프장에서 놀지 못하고 돌아오고, 돌아올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부잣집에 있는 술도 꺼내먹고 안주도 꺼내먹고 이렇게 자기들 가족인 거 티 팍팍 내면서 이렇게 있었던 이 기택의 가족은 이제 막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막 우여곡절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서 막 그 하염없이만 내려오잖아요. 이 부잣집,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지형적으로도 높은 곳에 살고 있어서 막 그 내려옵니다. 그 계단 막 내려오는 장면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막 터널 통과해서 지나가고, 또, 그러고선 더 내려와가지고는 기택이 사는 지금 반지하예요. 근데 거기도 이미 막 홍수가 나 있습니다. 막 물이 막, 하수구에서 막 물이 다 넘쳐있고, 집이 다, 반 이상 물에 막 잠겨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체육관으로 대피를 하죠. 거기서 한 말이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대로 하면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사람은 계획이 없어야 돼.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 무계획이 최고다. 되는 대로 살아라. 그때그때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리신,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품 내에서 기택이, 또 기택의 가족이죠. 이 기택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땠느냐? 낮았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계획 없이 살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사니까 뭔가 좋아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획 없이 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 없이 살면은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데 대사는 약간 역설적인 거죠.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택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았잖아요. 기택의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다라는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은 계획이 있었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정말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삶의 쓴맛을 보고 이러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다음에 이런 무계획주의자가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순서는 몰라요. 뭐가 달걀이 먼저고 닭이 먼저인지 지금 순서는 모릅니다. 무계획성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회경제지위가 낮아진 건지 사회경제 지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무계획주의자가 된 건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두 개가 얽히고 설켜서 이게 순환 논법이죠, 결국에는. 이 순환 논리적인, 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있었겠죠. 추측컨대. 근데 다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현재 무계획주의자인 것, 현재 계획이 없는 것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런 암묵적인, 임플리시트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으세요?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의 결론을, 계획 없는 게, 장땡이야, 계획 없는 게 최고야,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혹시 계획이 없으신 분들께는 질문하고 싶어요. 왜 계획이 없으신가? 왜 계획이 없으신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택의 대사처럼 혹시 뭔가 계획대로 했다가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어긋나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그냥 계획 없이 살겠다고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택의 대사처럼 계획이 없으면은 실패할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할 일도 없으니까 이게 다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계획이 있으면요 있는 대로 고충은 있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고충은 있기 마련이에요. 기택인의 식구들이 와이파이 신호 이렇게 잡히는 곳을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계획이 없었지만 그렇게 그냥 고충은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고충은 계획이 있으나 없으나 다 있을 거라면 계획이 있는 다음에 맞이하는 고충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은 다음에 맞이하는 고충이 더 나을 겁니다. 물론 그 결말이 기생충의 결말처럼 나서는 안 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도 안 될 겁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계획에 대한 실패가 두렵다면은 실패를 조금 다르게 규정해 보세요. 아프고 깨지는 게 난 싫다. 난 실패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싶어. 예, 경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관점을 다루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쵸. 실패를 실패라는 단어로 규정하지 마시고 배움이라는 단어로 한번 규정해 보세요. 실패를 배움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 배운 것을 토대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죠. 이전의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실패야. 나는 안 되나 봐. 끝내버리면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이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면은 소위 말하는 마틴 셀리그만이 원래 연구했던 그 연구에서 나온 이론들이죠.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라는 이런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우울증이죠. 근데 혹시 압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 그러니까 우울증의 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계획이라는 거,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무계획주의는 학습된 무기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가는 거의 지름길입니다. 아니면 이미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중간에 계획대로 안 됐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근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배움입니다.
여러분 실패나 실수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실패를 자주 겪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 뇌는요, 그냥 뭔가 정답 맞추기 할 때 발전하지 않아요. 뭔가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 뇌가 발전되고 개발하고 이 뉴런들이 막 풍성해지고 뉴런들 간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두뇌 발달은 언제 일어나느냐? 실패할 때 일어나거든요. 실수할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 뇌는 그거에 대해서 실수나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 뭔가 배울 순간이 왔다. 우리 뇌를 발달시킬 순간이 왔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이런 실패라고 규정하고 끝 하는 게 아니라 배움으로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패를 배움으로 규정하자. 실패라고 규정하려고 배움으로 규정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